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센터에서 진행된 특별한 연구에서 한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3세 김영호 씨는 마지막 임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후 진행된 대규모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노인의학센터 연구팀은 지난 3년간 80대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65세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92%가 비슷한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은퇴 직후 5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78세 박영수 씨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3년은 마치 방학처럼 즐거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시간도 넉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와서 발목을 잡더군요. 연구를 주도한 김성민 교수는 이를 65세의 함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80대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65세를 전후로 특별한 선택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관리의 황금기에 관한 것입니다. 82세 이명숙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65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테니스도 치고. 그래서 건강검진도 대충 받았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가 건강관리의 절대적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그저 지나쳐 버립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세 가지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근감소증입니다. 이들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는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75세 박영철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65세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저 가끔 피곤한 정도. 그런데 5년 후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더군요. 반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발견된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333 법칙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3개월마다 전문의 상담, 3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87세 김재원 씨의 사례입니다. 65세부터 이 습관을 실천했더니 지금도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답니다. 건강관리는 증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시작해야 해요. 의료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65세는 건강관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이때를 놓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관리만 시작한다면 80대에도
충분히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노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관계 맺기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전화했어요. 아들, 딸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했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76세 김영희 씨의 떨리는 고백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을 너무 옥죄고 있었다는 걸요. 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발견된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320일 관계의 법칙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과 만나고 이틀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녀들과는 일주일에 1번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84세 박상철 씨는 이 원칙을 실천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꼈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돈독해졌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1번 하는 화상통화가 정말 특별한 행복이 되었답니다. 서울대 노인심리학과 연구팀은 이를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관계 맺기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70%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65세에 이것만 알았더라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관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때 더 깊어진다고. 그리고 그 비움은 65세,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의 78%가 10년 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73세 정민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65세에 6억을 받고 은퇴했어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큰 아들 사업 자금으로 2억을 지원하고 작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주고 그리고 5년 만에 대형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지금은 월세 내기도 버거워요.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김영철 씨는 15년 전 은퇴 시점에서 특별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333 자산 분배법입니다. 전체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30%는 절대 손대지 않는 원금으로, 30%는 안전한 투자로, 나머지 30%는 생활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10%를 행복 자금으로 따로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를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김영철 씨의 미소 띤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노년 재무 전문가들은 65세를 자산 관리의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세운 원칙이 향후 20년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배움의 시작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뇌 나이가 평균 10살 이상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였어요. 69세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현재 78세인 이미경 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요양원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밝혀낸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새로운 배움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중력과 이해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경험이 학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취미의 3단계 법칙입니다. 첫 단계는 손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머리로 하는 것, 마지막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81세 박정호 씨는 말합니다.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고 67세에 영어를, 70세에는 명상을 배웠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하거든요. 나이 들어 배운다는 건 단순히 뭔가를 익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5번째 이야기는 고독을 다루는 법입니다. 노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고독 관리였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혼자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79세 최영자 씨의 고백입니다. TV도 24시간 켜두고 계속 누군가를 찾아다녔죠. 혼자 있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어요. 내가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거죠. 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발견된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독의 황금 시간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하루 중 정해진 2시간을 의도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하고 오직 자신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83세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만의 시간입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일기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이를 창조적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5세는 이러한 창조적 고독을 배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최영자 씨의 마지막 말씀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6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이기심의 발견입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이 주목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절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77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금 전부를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썼죠.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병원비도 없는 지금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가 참 미안하네요. 반면 84세 김정웅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하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죠. 우리는 이제 서로 독립된 성인이라고.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노년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이기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되 타인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는 이러한 원칙을 세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요. 김정웅 씨의 말씀입니다. 매주 수영을 다니고 악기도 배우고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니 삶이 달라지더군요. 자녀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존경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한 이기심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속도 조절입니다. 최근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65세 이후 삶의 만족도는 속도, 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자마자 너무 많은 것을 시작했어요. 76세 이상민 씨의 회고입니다. 등산, 골프, 외국어, 봉사활동. 마치 제2의 직장 생활처럼 스케줄을 꽉 채웠죠. 그런데 2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체력도 따라주지 않고 의욕도 싹 사라져 버렸거든요. 반면 81세 정미영 씨는 느림의 철학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첫 해에는 걷기, 그 다음 해에는 시 쓰기,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배우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했죠. 16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요.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를 슬로우 라이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성취가 아닌 점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4321 원칙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 4개월은 주 3회, 다음 3개월은 주 2회, 마지막 2개월은 주 1회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될까 걱정했어요. 정미영 씨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느리게 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요. 지금도 15년 전에 시작한 걷기를 매일 하고 있답니다. 8번째 이야기는 작은 행복의 발견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가 진행한 10년간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0대의 행복도는 65세 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얼마나 발견했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 쫓았던 것 같아요. 78세 장미란 씨의 고백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행복하고 비싼 것을 사야 기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가장 그리운 건 그때 마시던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예요.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듣던 그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반면 86세 김희수 씨는 행복 수집가로 불립니다. 15년 전부터 매일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녹차 한 잔, 단풍이 물든 은행나무 한 그루, 길고양이와 눈 마주친 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을 기록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보물찾기처럼 즐거워졌어요. 노년 심리학자들은 이를 미시행복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축적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5세는 이러한 미시행복을 발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김희수 씨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 손주의 장난스러운 전화 한 통, 저녁 산책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빛내주는 거죠.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65세의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85세 박인수 교수의 마지막 조언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나이가 바로 65세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80대 어르신들의 가장 깊은 후회와 그들이 전하는 소중한 조언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의 발견부터 작은 행복의 소중함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